자,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장비에서 올라오는 어떤 값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임의의 값을 만들어서 그냥 한번 화면상에 그냥 보이는 정도의 형식으로만 나타내 보이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텍스트 박스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어떤 아날로그 밸류, 아날로그 수치 값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카운트 값이라든가 이런 그 값들을 요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 LED도 하나 여기서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요것도 하나 카피를 쭉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내려놓고, 자, 레이블을 하나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텍스트 박스에 보여지는 것이 아날로그 채널 1의 어떤 값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한번 값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LED 같은 경우는 요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뭐 LED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요 텍스트 박스의 이름, 지금은 텍스트 박스 1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TV 채널 1 이렇게 할게요. TV 채널 1. 그 다음에 요 LED는 LED 얘도 채널 1 이렇게 하겠습니다. LED 채널 1.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 박스에다가 임의의 값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킬 건데, 이렇게 임의의 값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랜덤. 그래서 우리가 이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하면 그 어떤 말 그대로 정말 임의의 값, 랜덤한 그런 어떤 수치 값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랜덤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클래스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화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그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랜덤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로, 자, 랜덤 하니까 요런 지금 도움말이 나오고 있죠. 그죠? 클래스의 시스템.랜덤이다. 그래서 얘는 난수 생성기라고 해서 어떤 임의의 값들을 생성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클래스 명을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변수명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수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 rd n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스턴스 명을 하나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우리가 입력을 하냐면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과 동일한 랜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new라고 하는 연산자는 새로운 하나의 그 오브젝트를 위해서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객체는 아까 이제 클래스를 설명하면서 그 클래스 안에는 여러 개의 변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메소드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하나를 할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이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요 앞에 있는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고 괄호 열고 닫고 했는데, 이렇게 형식으로 쓰면은 이거는 하나의 메소드죠. 그죠? 메소드. 우리가 어떤 이름 쓰고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보통 그거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펑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역할은 뭐냐면 생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성자.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클래스를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런 형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제가 잠시 후에 그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어서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랜덤하게 숫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클래스인 랜덤을 이용해서 지금 새로운 하나의 RDNum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하나를 이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 놈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RDNum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놈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RDNum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거기서 생성된 숫자를 여기에다 넣어 줄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안에다가 그냥 딱 고정된 값 하나를 넣어 줄 게 아니고 값을 계속 주기적으로 변화시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뭘 하나 쓸까요? 타이머 하나 써야 되겠죠. 그죠? 타이머를 하나 써서 일정한 주기로 계속해서 저 랜덤 값을 뽑아낼 거예요. 그 랜덤 값을 뽑아내서 지금 요 텍스트 박스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해줄 거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타이머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타이머를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타이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요 타이머는 지금 요 값, 어떤 랜덤한 값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이제 쓰는 겁니다. 자, 타이머 2죠. 지금 타이머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머 2는 자, 타이머 2의 속성을 보면 지금 현재 false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인터벌은 100ms로 이렇게 기본값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인터벌은 한 500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500ms에 한 번씩 값을 바꿔주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타이머의 이벤트에서 틱 이벤트를 하나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타이머 2가 결국 500ms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될 때마다 우리가 앞에서 그 RDNum이라고 하는 랜덤 값을 뽑아내서 그 값을 이제 텍스트 박스에다 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TV 채널 1이 텍스트에다가 TV 채널 1의 텍스트에다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RDNum이라고 했죠. 그죠? RDNum이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쓰고 여기에 점을 딱 찍어 보시면 nex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ext. 자, next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 보시면 이것도 지금 next라고 하는 하나의 메소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성시킨 어떤 값을 텍스트로 바로 못 넣어주죠. 그죠? 텍스트로 넣어주려면 이걸 뭘로 변환해야 돼요? to 스트링으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실행을 한번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아무런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죠? 왜죠?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올까요? 지금 이 타이머가 어떻게 돼 있죠? 타이머 2의 기본
enable 속성은 지금 현재 false로 돼 있죠. 그죠? false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동작을 시킬 거냐면 기동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시작되게끔 할 거예요. 이 기동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럼 이 기동 버튼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지금 이거죠. 그죠? 기동 버튼 이벤트. 이 기동 버튼 이벤트를 눌렀을 때, 자, 더 타이머 2를 어떻게 하겠다? 스타트 해주는 거죠. 스타트. 자, 이렇게 타이머 2의 실행을 시작시켜 주는 겁니다. 기동 버튼 눌렀을 때. 정지 버튼 눌렀을 때는 스톱 시키겠습니다. 스톱. 스타트와 스톱. 이렇게 이제 타이머를 우리가 어떤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실행을 해서 한번 보게 되면 기동했을 때, 자, 어떤 임의의 값들이 계속해서 500ms 주기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자, 근데 이제 그 값이 너무 크죠. 그죠? 값이 막 너무 큰 값에서부터 뭐 작은 값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요 값의 범위를 좀 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값의 범위를 우리가 정하려면 지금 RDnum에 next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 이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0부터 100까지만 표시를 하자. 0부터 100까지만 표시를 하자. 네, 이렇게 하면 생성되는 값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100까지의 값 사이의 값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죠.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값을 가지고 이 값이 50 이상이면은 옆에 있는 LED를 켜주고 50 이하이면은 LED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LED, 채널 1번 LED를 50 이상이면은 LED를 켜고 50 미만이면은 LED를 끄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나오는 값을 지금 현재 이제 텍스트가 왼쪽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얼라인이 레프트 왼쪽 정렬이죠. 이거를 라이트 정렬, 오른쪽 정렬로 바꾸는 게 이제 보기가 더 좋죠. 보통 숫자들은. 그래서 오른쪽 정렬로 일단 하나 바꿔 주시고, 자, 우리 요 값에 따라서 뒤에 LED를 이제 표현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죠. 지금은 우리가 RDnum의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된 인티저 값을 to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바꿔서 텍스트 박스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50이라는 값보다 크다면 LED를 켜주고 50보다 작으면 꺼주면 되니까 그냥 if문을 사용하면 돼요. 그죠? if문을 사용을 하는데, 이 RDnum의 next로 나온 값을 그냥 비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다가 변수를 하나, 인티저 값으로 변수를 num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요 변수에다가 얘네들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고 요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장을 좀 바꿔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f문 안에서는 if 해가지고 이 num 값이 뭐 5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뭘 하자? LED를 이제 온 시키자. 그죠?
그러면 LED 채널 1, 그죠? 채널 1에 우리가 오늘 시키려면 일단은 백 컬러를 컬러에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오렌지 한번 해볼까요? 오렌지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LED 채널 1에 그 다음에 텍스트는 true로 바꿔주자. 텍스트는 on으로 바꿔주자. on.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쭉 잘라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고 카피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else로 들어가면 되죠. else. 붙여넣기 하고, 즉, 50보다 작은 경우라면, 자, 요거는 색깔은, 이거는 그레이 한번 적용해 보죠. 그레이. 그 다음에 텍스트는 오프.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동.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 폼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모든 기본적인 윈도우 화면을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클래스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폼을 추가하고 또 그 새로운 폼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랜덤 클래스를 이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속성 솔루션 탐색기 한번 가보세요. 솔루션 탐색기. 솔루션 탐색기에 가서 우리 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윈도우 폼 앱 이렇게 구라고 되어 있는 그 솔루션 이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하고 중간에 보면 윈도우 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양식 이렇게 한글로 양식 되어 있고 윈도우 폼 되어 있죠. 이 윈도우 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면 우리가 폼 1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폼 2라고 이름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물론 뭐 이 이름은 바꿔도 되겠지만 그대로 사용을 해 볼게요. 폼 2라고 되어 있고 현재 윈도우 폼을 그대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폼이 하나가 생성이 됐죠. 자, 이 폼에다가 우리 버튼 하나 그냥 올려 볼까요? 버튼 하나 이렇게 올려서 이 버튼의 속성으로 닫기 이렇게 해볼게요. 닫기. 그 다음에 버튼 네임은 btn close라고 하겠습니다. btn close. 이건 지금 두 번째 폼이죠, 그죠? 우리가 첫 번째 폼에서 이 두 번째 폼을 띄울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 두 번째 폼을 띄울 수 있는지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이 버튼 클로즈라고 하는 걸 눌렀을 때, 이 버튼 클로즈를 눌렀을 때 우선 이 폼은 어떻게 동작을 하게끔 할 건가? 자, 얘는 닫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폼 2에 대한 우선 프로그램부터 먼저 할 건데, 얘는 그냥 자, 클로즈 자, 다시 우리 이제 폼 1으로 돌아가서 폼 1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여기다 버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버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이 버튼은 새로운 폼을 띄울 거,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그 폼 2를 띄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속성에서 화면 열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열기. 그리고 버튼의 이름은 btn open 이렇게 하겠습니다. btn open. 그래서 폼 1에서는 화면 열기로 해서 폼 2를 열고 폼 2가 뜨면 이거를 이제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폼 1에 우리 화면 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줄 건가? 오픈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폼도 하나의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그 폼을 생성을 시켜 줄 건데, 이름은 그 우리가 생성한 폼의 이름이 폼2였어요. 지금 폼2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뭐 폼2 이렇게 F2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폼2라고 하셔도 되고, 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U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죠? U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모리 할당하시고 폼2와 똑같은 이름으로, 클래스명과 똑같은 이름으로 생성자를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래스에서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성한 요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이 F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이제 그 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창을 띄울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모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모달리스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다이얼로그 같은 형식이,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창을 띄우면 그 창을 닫기 전까지는 원래 밑에 있던 그 창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창의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모달리스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모달리스는 그냥 완전히 별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서 우리가 F2 하고 점을 딱 찍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점도 뭐 닷 연산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점을 찍었을 때 그 클래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과 변수와 메소드와 이런 것들을 닷을 통해서 쭉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F2를 띄우는데 어떻게 띄울 거냐면, show dialog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띄워 볼게요. 자, show 이렇게 치니까 show가 있고 show dialog가 있죠. 그죠? 자, show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show 해가지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화면 열기를 클릭을 하면 화면이 하나 열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폼2라고 하는 게 열렸어요. 자, 근데 얘는 보시면 다시 내가 밑에 창을 눌러도 밑에 창이 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창은 그냥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이렇게. 별개의 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모달리스 형식으로 띄워진 거죠. 모달리스 형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어떤, 자, 그래서 얘를 닫게 하면 이제 이렇게 닫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코드를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f2.show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열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 열기 하면 화면이 하나 똑같이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밑에 거를 우리 사용할 수 없죠. 그죠? 밑에 걸 사용할 수 없죠. 위에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얘를 닫아야지만 밑에를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